예, 반갑습니다. 환경교육 지도자 아카데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의 위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에 환경교육 전문 민간단체인 우리 21 환경교육중앙회에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환경체험 활동에 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지도자를 육성하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환경봉사 지킴이 기자단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사막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다음에 국내 환경단체의 현황과 21 환경교육중앙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환경교육 지도자가 되는 절차와 순서, 그리고 혜택, 하는 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환경봉사 지킴이 기자단들의 육성 절차와 봉사활동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봉사활동 후에 학교에 제출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모두 이수한 여러분들은 일정의 시험을 걸친 다음 일정 점수를 확보하신 분에 한해서 환경교육 지도자증과 임명장과 환경 스포츠신문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개공기자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공기자증 발급 전에 환경 언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에 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환경 일반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최근에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사막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환경에 관한 여러가지 상식은 여러분들에게 매호 발행시마다 발송해드리는 환경 전문지인 환경 스포츠 신문과 여러분에게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환경 교재를 참고로 하셔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시키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 정상들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후 기본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 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을 리우 협약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탄산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1994년 3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나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의무가 유예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는 배출 규제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와 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990년과 비교하여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토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토협약을 한 후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11월 러시아가 비준하게 되면서 교토협약이 발효되게 됩니다. 2005년 2월 16일부터 교토협약이 정식적으로 발효되게 됩니다. 2013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UN 기후협약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하자, 그리고 2020년까지 감축 목표를 위해서 각국이 내적 절차를 해 나가자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경제계에서는 배출가스를 줄여야 하는 엄청난 재정적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와 애교부와 산업부가 임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재정 기능을 수행할 유엔산하 녹색기금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2013년 12월 4일 출범하여서 그 책임이 막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 정상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각변동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구의 종말이 곧 다가오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0.7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나주의 배가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온도가 2도가 더 높아지면 지구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괴질병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사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국토 약 90%가 사막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화로 몽골의 684개의 강과 760개의 호수가 사라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황사 발생량의 50%가 몽골 지방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서울 면적 약 4배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허베카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는 기후재앙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환경 난민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난민은 2013년 초 3천만 명, 이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은 149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50년경이면은 인류 약 10억 명 정도가 환경 난민으로 전락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생한 필리핀 하이엔 태풍으로 인해서 98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엔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2,400만 명이 사막화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으며 세계 곡물 재배지의 3분의 1이 황폐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 지구의 사막화라는 지독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막화율은 37%로 가장 높고 아프리카는 3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럽 남부지역 스페인과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상위 두 대륙인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몽골 같은 경우 100년 후에 몽골의 90%가 사막화로 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국토가 사막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막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6억 5천만 명이 사막화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육지의 약 40%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막화의 피해를 받고 있거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막화는 사막화로 인해서 농사 지을 땅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서 식량난이 부족하게 되고 물 부족이 되게 됨으로써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는 등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듯 지구 사막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키실 때 이러한 지구의 사막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시고 또 환경에 대한 그때그때의 시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환경 스포츠 신문을 참고로 해서 교육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환경교육 교재를 참고로 해서 환경교육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